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2019년 가맹거래사 민법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가맹거래사 민법은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한 작년 기출문제에 비해서 한 4문제 정도가 좀 어려워지지 않았느냐. 그리고 민법 총칙의 문제가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계약법, 채권법의 계약법 문제가 좀 한두 문제 정도 더 출제된 것이 좀 특이점으로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 2019년 민법의 실제 기출문제가 41번서부터 이렇게 출발합니다. 저도 41번 이렇게 번호를 부르고 자,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41번에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것 자,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 열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르라 라고 하는 거죠.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 판례에 의하여 답을 내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번에 채권 양도의 통제와 같은 관념의 통제는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자, 틀렸죠. 대리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법률 행위에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법률 행위의 대리다. 그런데 법률행위가 아닌 준법률행위에 대리가 적용될 것이냐에 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이러한 이 관념의 통지와 같은 경우에 준법률행위일지라도 대리의 적용이 있다라고 평가하죠. 자, 2번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나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 지급 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은 없다. 그렇지 않죠. 매매 계약의 체결에 대한 이러한 대리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금 지급 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수권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 내립니다. 3번 예금 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는 그 예금을 담보로 예금 계약을 체결하라고 했더니 그 예금을 담보로 돈 빌리면 안 되죠. 자, 그러한 대리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포함되어 있다가 틀렸죠. 4번. 자, 대리인이 사술로서, 사술이라고 하는 건 좀 기망, 사기, 뭐 이런 어떤 표현이죠. 자, 대리행위 표시를 하지 않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형하여, 그러니까 대리인이 마치 본인인 것처럼 대리권도 수여받지 않고 이런 표현입니다.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의 직접적 법률행 했을 때 이러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책임져야지 본인에게 책임지는 표현 대리의 성립은 있을 수가 없죠. 자, 4번은 맞습니다. 5번 대리관계 표시 없이 대리관계 표시라고 하는 것은 현명이죠. 각 대리인의 의리다 이런 현명을 해야 되는데 이런 현명도 하지 않고 대리인이 마치 자신이 본인인 것처럼 행동을 했지만 그러나 그 대리인의 그 대리 권한 내에서 했다는 거예요. 자, 대리인이 대리 권한 내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에게 효과 기속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효력은 본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라는 표현법은 틀렸죠. 자, 4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42번. 태아의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르라. 자, 태아에게 일정 영역 제한적으로 권리 능력이 인정되고 있는데 1번. 태아 자신이 입은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되고 있고요. 뭐 아빠가 애가 태아인 동안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아빠 없이 살아나가야 될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할아버지가 죽고 아버지도 죽었을 때 아버지 몫을 태아가 물려받을 수 있죠. 자, 그것을 대습 상속을 받을 권리라고 말하죠. 자, 4. 유류분에 관한 권리. 유류분에 관한 권리도 태아의 권력이 인정되고 있고요. 자, 법정 대리나 수증행위는 수증은 증여입니다. 증여. 자, 증여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기 때문에 누군가 청약을 했고 누군가 승낙을 해야 되는데 태아 자체가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자, 과연 이 판례 입각에서 태아의 법정 대리를 인정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판례는 태아인 상태에서 법정 대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법정 대리인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에 의한 이런 표현 자체가 자, 5번은 틀렸습니다. 자, 43번 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아니한 건 1번
자, 민법에서 물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법, 조문, 유권 해석이죠. 자, 그 부동산의 개념적 정의를 민법이 토지 및 그 정착물 이렇게 정하고 있죠. 3번. 판례가 건물의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까지 있어야 된다라고 보죠. 4번.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주물하고 종물은 동일 소유여야 합니다. 주물이 있고 종물이 있을 때 타인의 소유의 종물이 이러한 종물로서의 가치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동일 소유한다 이런 어떤 표현법이니까요. 자, 5번에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므로 주물을 처분할 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종물의 처분을 제외할 수 없다. 틀렸죠? 종물의 처분은 그에 따른다라는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자, 그래서 5번은 틀렸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44번입니다. 민법상 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요. 자, 주소라고 하는 개념적 정의는 생활에 근거되는 것이죠. 1번 맞습니다. 2번. 국내에 주소 없는 자에 대해서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간주죠. 간주는 본다로 끝납니다. 자, 본다가 맞고요. 추정이라고 하는 지문이 나오게 되면 틀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3번. 어느 행위에 있어서 그 가주소를 정했다면, 자, 여기서 핵심은 그 행위죠. 그 특정 행위에 관해서는 이를 주소로 본다. 간주죠. 자, 4. 주소를 결정할 때 주민등록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주소를 결정해야 된다. 주민등록이 있다. 주민등록지. 이것은 뭐 공법적 개념이긴 한데 주소로 추정이 됩니다. 추정. 그러나 판례가 주민등록지가 설정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것만으로 주소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죠. 자, 4번이 틀렸습니다. 우리나라 주소는 복수주의입니다.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5번은 타당하다라고 보는 거죠. 자, 45번이 나오고 있는데요. 신의성실의 원칙. 자, 뭐 일단 신의측으로 줄여 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기업. 신의측에 반한다.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측이죠. 신의측이라고 하는 것은 강행규정입니다. 강행규정. 자,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강행규정에 입예되는 것으로, 그죠? 강행규정이고, 그리고 신의측은 이제 법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 판단입니다. 직권 고려 주장 없더라도 맞습니다. 자, 니은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측에 반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신의측은 포괄적인 강행법규고 개별적 강행법규가 있을 때 개별적 강행법규가 우선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개별 강행법규를 위반했을 때 설령 개별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일지라도 그 강행법규 위반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측의 위반이 아니다. 자, 니은 틀렸죠. 자, 디귿. 변호사의 소송 이임 사무에 관한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 신의측이나 형평의 관념 등 일반 원칙에 의해 개별 약정 효력을 제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판례는 그 자체가 사적 자치 원칙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건 아니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디귿 틀렸고요. 리을. 대리권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부동산을 상속한 후 갑이 부친이죠. 자, 본인이고요. 그죠? 자, 을이 아들이죠. 아들인데 무권대리죠. 무권대리. 그런데 아버지가 뭐 병중했을 때 아버지 아파트를 처분을 해버린 거죠. 병에게 처분해버리고요. 그죠? 자, 아버지가 사망하니까 단독 상속을 했습니다. 을이 상속을 했고, 그리고 뭐 그 당시에 불리하게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이 계약을 추인을 거절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신의측의 파생 원칙, 금반원의 원칙에 반하는 겁니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 리을번은 타당합니다. 이 계약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 말소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원의 원칙이다. 허용되지 않는다. 자, 45번에는 옳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기업과 리을. 자, 2번을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자, 46번이죠. 성년 후견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번 가정법원은 성년 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는 법조문입니다. 성년 후견인을 이렇게 선고하면서 이런 행위는 성년 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라는 행위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법조문 타당합니다. 자, 2번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성년 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뭐 문구점에서 문구 사고 뭐 떡볶이 사 먹고 이것까지 뭐 취소하는 것은 곤란한 거죠. 자, 일상생활은 아무리 성년 후견일지라도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질문입니다. 3번 가정법원은 피성년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피한정 후견인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 범위를 법이 정할 수 있고 이런 영역은 이 경우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또 정할 수가 있죠. 자, 타당합니다. 4번 특정 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특정 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뭐 법조문입니다. 1번서부터 4번까지는. 자, 5번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피특정 후견인의 행위 능력은 각 성년 후견인, 한정 후견인, 특정 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따라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제한 능력자에 따라서 제한되는 거죠. 자, 5번이 틀렸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47번입니다.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아니한 건 법인의 사무는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틀렸죠? 자, 법인이 설립 등기를 하게 되면 법인으로 이제 태어나는 거죠. 탄생한다, 설립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해산을 하고 해산을 해서 이제 청산 단계로 진입하겠죠. 자, 청산이 실질적으로 종료가 되면 법인격이 소멸하게 되는 건데요. 설립 등기에서 해산 요 과정에는 주무관청이 감독을 합니다. 주무관청 검사 감독을. 자, 요 해산 후에서 청산이 실질적으로 종료할 때까지는 법원이 검사 감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1번은 주무관청이라고 해야 맞는 것이고요. 그렇죠? 법원이라고 해서 틀렸다라고 봐야죠. 2번 법인이 그 대표자의 불법 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지는 것은 그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것임을 요한다. 민법 35조가 그렇게 되겠죠. 민법 제 35조가 법인의 불법 행위를 규정하고 있죠. 민법 35조. 대표기관의 직무에 관하여 직무 관련성을 구비해야 되고, 자, 민법 750조의 일반 불법 행위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그죠? 자, 그 말은 직무 관련성을 충족해 줘야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3번. 법인은 뭐 조문 자체가 35조가 이사기타 대표자가 대표기관이라고 하죠. 직무에 관하여, 그렇죠. 타인에게 손해, 자, 뭐 조문 내용 맞습니다. 4번. 법인이, 우리 민법은 35조가 법인의 불법 행위가 성립했다라고 해요. 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대표기관의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 불법행위 책임을 또 병존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죠.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4번처럼 법인이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이사기타 대표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가 맞는 지문입니다. 자, 또한 5번은 법인이라고 하는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라는 표현법이죠. 47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8번 민법의 107조 비진의 표시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죠. 비진의 표시라고도 하는데 1번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다. 비진의 표시 자체가 표의자죠. 표의자가 나의 진위와 나의 표시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해야 되는 겁니다. 알고 해야. 그죠? 1번 맞죠? 자, 이 진위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다. A가 상대방이고요. 자, B가 표의자입니다. 그죠?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랬을 때 법률적 농담인데 그런 농담은 뭐하러 했느냐? 원칙은 뭐라고요? 유효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표시가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무효. 자, 그러니까 2번 지문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진이라고 하는 건 뭐냐? 진심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 경우에 특정 내용의 의사표시를 판례가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진정 말하는 말을 말하는 건 아니다. 자, 요 진위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서 정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대리 행위에서 진위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 행위에서는 대리인이 기준이 되죠. 자, 본인이 기준이 아니죠. 대리인을 표준으로 정한다. 맞습니다. 5.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면 표의자가 강박에 증여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 자, 요 5번의 판례의 내용의 핵심은 증여를 하기로 하고 증여에 진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진위가. 그러면 비진위 의사 표시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에 따른 증여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 증여 대신 효과가 결여된 것이다라는 표현은 틀렸죠. 이건 비진위 표시가 된다라는 표현인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증여의 진위가 없어야 되는데 있으니까 이건 비진위 의사 표시가 아닌 거예요. 자, 정답이 5번입니다. 49번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닌 것 1. 부정행위를 용서 감남이 뭔가 을 배우자가 있는데 바람을 핀 거죠. 병렬랑 부정행위를 부인한테 용서받는 것을 대가로 부인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아울러 아파트를 넘기는데 가정에 충실하고 각서를 쓰는 거죠. 자, 부인에게 처에게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기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부인이 그 아파트를 함부로 팔지 않겠다라고 제한을 붙인 약정은 반사의 질서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1번이 반사회적 법률이가 아닌 정답입니다. 자, 2번은 2019년 3월 2일에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체결된 형사사건의 선공보수약정. 선공보수약정은요, 그죠? 형사사건에서는 이 경우에 반사의 질서다라고 판례가 나온 거죠. 자, 형사보수약정. 그런데 이제 민사에서의 승소의 대가는 아직까지는 반사회는 아니고요. 자, 3번. 당사자가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대차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이 경우에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 이거는 이제 동계불법으로 반사회라고 봐야 됩니다. 4번 소송에서 진실대로 증언해 줄 것을 조건으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급부를 적용받기로 한 약정. 자, 초과했죠? 반사회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 이것도 반사회가 되겠습니다. 50번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아니한 것 1.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죠. 임시이사 선임, 이때는 임시이사. 2번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들여야 할 수 있습니다. 3번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자, 4.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5. 법인의 정관에 이사 해임사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는 없다라는 지문은 맞습니다. 예. 자, 51번이 나오고 있는데요.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1.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인해 민법 104조 불공정 법률행위로 무효라면 104조 불공정 법률행위 때 무효행위 전환은 가능합니다. 무효행위 추인은 안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이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하여 당연무효다라고 할 때 그 주장 속에 취소 주장이 당연히 포함될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효 주장 속에 취소 주장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2번 정답. 3.
하나의 법률행위 일부분에만 취소하기가 있는데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이때는 현실적 의사가 아니라 가정적 의사입니다. 만약에 판례가 그렇게 인용된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를 긍정합니다. 자,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취소하면 소급표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은 본다 간주죠. 자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간에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경계, 법정 추인 사유가 되겠죠. 자 법정은 간주죠. 끝이 본다로 끝내야 됩니다. 51번에 2번입니다. 52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자,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1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중대한 과실이라고 하는 것. 이 착오가 있을 때 백구조죠. 백구조의 착오라고 했을 때 중요 부분의 착오이어야 취소할 수가 있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고 법조문의 취지인데요. 그죠?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고 하는 건 뭐냐? 피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및 목적 등에 비추어서 일반적으로 요구된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이다. 자, 판례 내용 맞고요. 2번. 상대방이 피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 상대방이 피의자가 있고 착오자죠. 상대방이 있는데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원칙은 취소하지 못하지만 알고 이용했으니까 원칙으로 가서 또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고요. 자, 이 52번의 이 판례들은 좀 착오에 의한 판례 중에 굉장히 난이도 있는 상당히 높은 판례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3번.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는 자는 법률행위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 중요문의 착오다. 이건 착오자가 입증을 해야죠. 자,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런 의사표시 안 했을 것이다. 착오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물론 중대한 과실이 있어서 취소할 수 없다 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되겠죠. 4. 매매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하면 착오를 이루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자, 109조에 착오가 있고 하자 담보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판례가 하자담보 책임이 특별법적지에 있고 착오와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하게 된다면 하자담보 책임만을 주장하고 착오는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게 다설인데 최근에 판례가 착오 109조와 하자담보 책임은 별개의 조항이고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했다 한 경우에도 착오 취소는 긍정된다 라는 최근의 판례가 좀 있죠. 자, 그래서 4번이 없다 틀렸습니다. 5.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에 대해 부과될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에 관한 착오가 장래 부과될지도 몰라. 이건 미필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장래의 불확실 사실에 관한 것일지라도 109조 소정의 착오가 성립한다는 거죠.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은 착오가 성립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 3번도 통정호의 표시에 관한 민법 108조의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는 그 선의 제3자의 범위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1번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양도된 후에 양수인의 채권자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채권 남용 및 추심 명령을 받았는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양도 계약이 허위 표시로 무효인 경우에 그러면 임대차의 보증금이 지금 가장 양도됐는데 양수인, 양도인이 있고요. 자, 양수인이 있는 거죠. 이렇게 임대차 채권이 가장 양도됐는데 양수인의 가장 양도된 채권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갔다는 거죠. 압류가. 그럼 이 압류가 들어간 자는 선의의 재산, 선이라면은 보호돼야 되는 자입니다. 자, 2번. 가장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피담보 채권에서 가압류된 자도 제3자가 되겠죠. 그러나 채권이 가장 양도됐습니다. 채권 가장 양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채무자는 원래의 채무자에 불과하고 새로운 이해관계 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 범위에 포함될 수가 없다라고 봐야죠. 자, 4번. 가장매매 계약에 기하여 가등기 그에 기한 본등기를 한 자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매수한 자라고 한다면 가장 양도돼서 등기가 넘어간 자로부터
이렇게 넘겨받은 자죠. 양수인 개념이죠. 제3자에 포함돼야 됩니다. 자, 가장명의 목적물에 저당권 설정받은 자도 제3자적 개념에 포함되게 될 겁니다. 자, 5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54번.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기억. 기간 계산은 법령, 재판상 처분 또는 법률행위로 민법과 달리 정할 수 없다. 기간의 그 계산법은요, 임의 규정이고요. 자, 법령이나 다른 곳의 재판상 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달리 정하면 그게 우선하죠. 기억 틀렸습니다. 자, 니은 민법의 기간의 단위를 10운초로 정한다. 자연계산법이라고 하죠. 자연계산법,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일주월년으로 정한다. 그러면 이제 뭐 이 달력법 계산법, 역법적 계산법이라고 합니다. 역법 계산법이라고 하는데요, 그죠? 요거는 즉시 계산하고 이것은 초일을 불산입하니까 그 계산 방법의 차이를 두고 있는 거예요. 차이를 두고 있는 겁니다. 두지 않는다. 틀렸죠? 지금 민법에 따른 연령 계산, 출생 계산할 때는 출생일을 산입합니다. 산입하지 않는다. 틀렸고요. 리을.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만료일이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자, 발생할 불이익을 막자고 하면 그 뜻이 있는 것으로 기간의 출발일은 초일이고요. 자, 기간이 말일입니다. 말일일 때 기간의 만료점이죠. 말일은 만료점을 말합니다. 말일이 공휴일이면 이길이죠. 다음날. 초일은 그냥 출발하는 겁니다. 초일은 다음날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공휴일을 하더라도 기간은 초일부터 기산한다. 이건 이제 출발일은 초일부터죠. 그죠? 맞습니다. 자, 4번이 틀렸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틀렸고요. 자, 55번. 조건 또는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소급표가 원칙 없죠. 성취한 때로부터.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소급표가 없는 거죠. 3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 자, 성취할 수 없는 불능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4.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했다. 조건은 원칙 소급표가 없지만 특약으로 소급표를 부여할 수가 있죠. 맞습니다. 야,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이죠. 채무자 이익으로 추정하죠. 추정합니다. 자, 그래서 채권자 이익 추정은 5번 틀렸습니다. 56번.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요. 소멸시효는 1번에 법률행위하여 이를 배제, 연장, 가중할 수 있으나가 아니라 없으나, 그죠? 조문적으로. 자,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는 있다, 없다는 틀렸죠. 1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 소멸시효는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소멸시효는 소급표가 있는 거죠. 3. 천재기타 사변으로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는 그 사이가 종료한 때로부터 이건 뭐 소멸시효의 정지적 개념이죠. 1개월입니다. 자, 소멸시효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법조문이고요.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했다면 종속된 권리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자, 1번이 정답이죠. 57번.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요. 파산 절차 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청구가 파산 절차가 이렇게 파산 절차가 취소하거나 청구가 각하되게 되면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사라지죠. 자, 중단 효과가 있다. 1번 틀렸죠. 소멸시효 중단의 최고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최고는 6개월 이내에, 그죠? 6개월입니다. 6개월. 자, 내용적으로 맞죠? 최고보다 더 강력한 재판상의 청구, 파산 절차 참가, 화일리한 소환, 임의 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해야 되는 거죠. 자, 타당합니다. 자, 법조문 시효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게만 있다. 그죠? 맞죠? 자, 압류는 시효익을 받은 자에 대해서 하지 않을 때는 그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자, 그렇죠? 그래야 시효 중단 효력이 있게 됩니다. 5번.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이 걸려가는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 중단은 청합승입니다. 청구, 압류, 가압류,
청구가 있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이 있는데요. 승인은 처분행위가 아닙니다. 처분 권한이 필요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57번에 1번입니다. 58번. 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아니한 건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협의 분할이 원칙인데 협의가 안 되면 재판상 분할이 되겠죠. 자, 2. 물건이 지분에 의해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그 단순 지분이면 공유가 되겠죠. 자, 3. 합의는 조합적 해산이나 합의물 양도로 종료하게 됩니다. 합의의 종료 사유죠. 자, 4. 공유지분의 포기는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력에 도달하면 곧바로 그에 따른 물권 변동 이력이 발생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유 지분의 포기는 법률 행위입니다. 법률의 규정이 아닙니다. 법률 행위는 말소 등기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물은 사원의 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당연 취득상실 사유가 되는 겁니다. 자, 58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9번 점유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건데요. 1번 국가나 지자체가 부동산을 점유해도 어차피 점유자는 자점이 추정이 되죠. 자, 1번 틀렸죠. 자, 이 선의 점유자라도 분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게 되면 그 소가 자, 패소한 때가 아니죠. 제기된 때로부터 소급표가 있다는 거 중요하죠. 자, 점유자 간주죠. 자, 3.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승계되는 거죠. 4. 점유자가 점유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이 되겠습니다. 5. 타인의 물건을 관리하기 위한 점유는 점유권의 성질상 타주. 타인의 물건을 관리했다는 것은 반환의 의사죠. 반환의 의사는 타주 점유가 됩니다. 자, 59번에 1번이 되겠죠. 60번. 민법상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아니한 것. 흐르는 물이 흐르고 있는데요. 그대로 흐르고 있는데 저지, 낮은 지대에서 막혔죠. 폐쇄됐다. 폐색됐다. 자, 고지의 소유자는 그죠? 저지의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2번. 토지 소유자는 첨화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되지 않도록 적당 시설을 할 주의무가 있죠. 자,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당, 국어 등은 상리자의 공유로 추정이죠. 간주 아닙니다. 3번 틀렸습니다. 자, 인접지에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으면 임의로 제거할 수 있고 가지가 넘었을 때는 그 상대방에게 제거를 청구해야 합니다. 5번. 건물을 축조하면 특별한 간섭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입니다. 60번은 3번이죠. 61번입니다. 자, 지상권에 관한 설명인데요. 1번.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이 현존한다. 자, 요건이 그거죠. 만료로 소멸하고 현존할 때 갱신을 청구할 수 있죠. 지상권자가. 1번 맞죠? 2번.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죠. 그런데 물권이죠.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토지 소유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물권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양도할 수는 있는데 없다. 2번 틀렸습니다. 3번.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물권이니까요. 4. 지상권에서 질에 관한 약정이 없다면 이 경우에 이 무상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료를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 되어버립니다. 또 지료의 약정이 있음에도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 지상권 설정자가 너의 의무를 잘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지상권 끝나자라고 소멸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62번 질권입니다. 동산 질권 자체가 반드시 점유를 이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입질이라고 하죠. 양도할 수 없는 물건, 점유 이전이 금지된다고 평가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2번. 질권의 종류는 동산질권, 권리질권이죠. 동산질권의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질물을 경매권 있죠. 타당합니다. 3번. 동산질권의 질권자는 설정자로 하여금 질물의 점유를 하게 하지 못한다. 반드시 이제 이 점유를 이전해야 된다는, 입주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요. 자, 맞습니다. 자, 4.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 증서가 있다면 질권의 설정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요건이 교부죠. 교부입니다. 5.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 질권의 목적인 그 채권 양도행위. 이 자체가 질권자 이익을 해하는 이러한 변경에 해당할 수가 없죠. 따라서 질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5번이 틀렸습니다. 3번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의 시완성 기타 사유로 소멸한 때 저당권 소멸하지 않는다. 이 저당권의 경우에는요, 자,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랬을 때 돈 소비대차 1억에 빌려주는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채무자고요, 채권자입니다. 그죠? 채권자. 여기 저당권 설정에 물권적 합의가 들어간 거죠. 자, 그러면 이건 이제 금전적인 채권적인 어떤 합의인데, 이 피담보 채권이 주이고요, 저당권은 종이 됩니다. 자, 여기에 소멸하면 저당권은 알소등기 없이 소멸해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1번은 소멸하지 않는다. 틀렸죠. 2번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 유지. 전세권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현상 유지 의무가 누구에게 있느냐? 전세권자에게 있습니다. 자, 이러한 통상관리 속한 수선. 그래서 전세권자는 필요비상환 청권이 없는 거죠. 3번 동산에 관한 물건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했다. 양수인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동산에 관한 물건을 양도한 경우에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해도 그리고 이제 그것도 하나의 인도적 방법이다. 이렇게 평가 내리고 있죠. 4.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불가분성의 속성이죠. 자, 5.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나 물건의 특수변경 등기. 그렇죠. 법률행위니까 등기. 자, 63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64번 매매. 자,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된다. 타인의 물건의 매매도 가능하지만 계약을 이행해야 되죠. 자, 1번 맞습니다. 2번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3번 특약이 없는 한 매매대금은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인도 장소죠. 자, 4.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 자력을 담보했다면 매매계약 당시 자력 담보로 추정합니다. 특약이 없는 한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균분입니다. 자, 5번 틀렸습니다. 65번 동시행이 항변권입니다. 1. 매매계약에서 옳은 것으로 하는 거죠.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중에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이행기가 도과했다. 그러면 이 1번 질문은 아주 좀 까다로운 질문이 되겠는데요. 중도금 지급하지 않고 이렇게 있을 때 자, 상대방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기가 도과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소요 서류와 자, 이 경우에 중도금, 지연배상, 그리고 잔금까지 동시행관계가 설정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소유권 이전 등기 소요서를 제공해야 상대방의 이행지체에 빠뜨리는 측면 때문에 자,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급부를 서로 이행한 후에 갑이 을의 사기로 이루 적법하게 취소했다면 판례가 무효나 취소의 결과 부당이득 반환도 동시행관계를 인정합니다. 자, 선이행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 3. 동시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 불능이 됨으로 인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도 서로 간의 동일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동시행 항변관계가 인정되죠. 3번 옳은 겁니다. 4번 매매대금 채권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과 동시행관계에 있는 경우에 매매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동시행항변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이것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5. 동시행관계에 있는 경우에 이행제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동시행항변권을 행사해야 한다. 항변권을 행사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항변권 자체가 있다는 게 이행제체가 안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6번이 나오는데 이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채권자가 수령지체입니다. 그러면 쌍방의 책임은 사유로 이행 불능이 되어도 이때는 채권자가 이혼을 부담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이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혼 부담에 관한 민법의 규정 자체는 사실 채권법 자체가 대체적으로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임의규정이라고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강행규정이다라는 표현법은 틀렸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임의규정입니다. 2번 정답. 3번 채권자 귀책으로 이행 불능해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는
그 의미가 뭐냐를 이제 판례가 풀어주고 있는 것인데, 채권자의 어떤 자기나 뭐 어떤 행위, 부작위 안 하는 거, 채무자 이행의 실현을 방해하고 그 자기나 부작위는 채권자가 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실의치상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 이것을 귀책, 채권자의 귀책이다. 판례가 이렇게 보고 있죠. 쌍무계약 당사자 쌍방의 급부가 모두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상청을 행사할 수가 없다. 이 경우에 둘 다 이행이 불능이 됐는데 그것으로 이 경우에 대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자, 5.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해당하게 있어서는 채무자의 현실 제공이나 구두 제공이 필요하다. 자, 요게 이제 또 판례입니다. 자, 67번입니다. 현상 광고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겁니다. 현상 광고 계약은 어떤 분이 광고를 하고 A가 광고를 하는 거죠. 광고를 하고 자, 뭐 광고죠, 광고. B가 여기에 대해서 응모를 해서 자, 이루어지는 계약인데요. 옳은 건 현상 광고 계약에 일반적인 조건을 붙일 수 있다죠. 있다. 자, 없다 틀렸죠. 자, 그 광고에 지정한 행위의 완료 기간을 정했어요. 이 광고에 정했는데 이 광고에 기간을 정한 거죠. 완료 기간을. 자, 그랬을 때 그 기간 만료 전이라면 광고를 철회할 수 없다예요. 없다.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철회해버리면 안 되겠죠. 상대방의 이익도 배려해야 됩니다. 자, 2번 틀렸고요. 3번. 광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했어요. 그러면 광고 있는지 모르고 지정한 행위를 완료했으니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하죠. 자, 3번 틀렸죠. 자, 1, 4. 우수 광고, 현상 광고라고 하는 것은 동아일보에 논문을 응모 모집합니다. 우수한 논문으로 채택이 되면 고료를 지급합니다. 이게 이제 우수 현상 광고죠. 자, 우수의 판정자를 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누가 우수의 판정을 할 것이냐? 그러면 판정자가 안 하면 광고자가 판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민법 678조입니다. 이해왕의 견해로서 맞습니다. 자,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우수현상 광고에서의 보수는 금전이나 물건이나 서비스도 되는 겁니다. 금전 외의 것을 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정답이 4번입니다. 옳은 건 68번.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임대인이 있고요. 그죠? 임대인이 있고. B가 임차인이 있을 때 임차 목적물에 임대인의 부속의 동의가 있거나 임대인이 부속시킨 것을 임차인이 매수했거나 이게 이제 부속물 청구권의 요건인데요. 이러니 임차인 자신의 비용을 들여 만든 부속물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약정을 해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 경우에 그 부속물에 대하여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약정했다면 이 경우에 부속물 청구권은 인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동의 얻어서 다시 시에게 전대인이 돼버린 거예요. 전대인이. 그죠? 자, 그랬을 때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그 사항의 편입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똑같습니다. 임대인 동의를 얻어서 전차인도 부속 매수권이 인정될 것입니다. 자, 3번.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데 임대차 종료 시 부속 매수 청구권의 요건은 임대차가 종료해야 되는 겁니다. 자, 맞습니다. 매수 청구할 수 있고요. 그러나 땡처리 우리 일시사용이죠. 일시사용 임대차인데요. 임차인인데 이자가 부속시켰을 때 부속물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자, 5.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을 해제됐다. 만료로 소멸해야지 채무 불이행을 해지되면 부속물 청구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례의 견해입니다. 자, 68번의 1번이죠. 69번 도급계약입니다.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수급인은 도급계약상에 도급계약 자체가 수급인이 완성 의무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 부동산 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이 있고요. 일의 완성을 의뢰한 자죠. 일의 완성을 승낙한 자입니다. 건물 지었는데 수급인이 공사대금 안 주는 거죠. 이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 좀 설정해 줘라. 가능합니다.
자, 3번 도급인은 수급인이 완성한 건물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건물이 완성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해지하겠다 곤란합니다. 그래서 도급계약의 완성 건물에 대해서는 해제권을 차단합니다. 3번 타당하고요. 도급인이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파산. 그러면 이 경우에 수급인 또는 파산을 주재하는 파산 관제인입니다. 자,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틀렸죠? 없다. 5. 일의 완성 전에 도급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과시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가 손익상계하자는 건 주장 가능할지라도요. 자, 정답 4번 70번. 증여계약이죠.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아니한 건 1. 증여의 대상인 권리가 타인에게 기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 계약에 따른 이행이 불능이라고 할 수가 없다. 갑돌이가 증여를 했습니다. 아파트를. 그런데 이 아파트는 을돌이 겁니다. 이걸 증여계약을 체결했는데 증여계약을 이행만 하면 되는 것이지 타인의 물건이라고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다라고 할 수는 없죠. 자, 2. 서면이 아닌 증여계약 해제는 형성권의 제척기간. 원래 증여의 해제도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서면에 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하지 않는 증여다. 의하지 않는 증여다. 그래서 해제하겠다라고 하는 이 해제는 좀 특수한 해제이기 때문에 제척기간의 정함을 받지 않습니다. 판례 2003년. 자, 2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 증여계약의 성립 당시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증여계약이 전속하는 동안에는 서면계약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지하겠다. 가능합니다. 4.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 재산 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증여계약을 체결했지만 사정변하다. 증여계약을 해지하겠다. 가능합니다. 자, 5. 서면에 하지 않은 증여라도 그 적법한 이행을 완료했다면 해제로서 수증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렇죠? 자, 2번이 정답이죠. 71호는 법정 해제권에 관한 설명입니다. 약정해제, 법정해제가 있는데요. 1번. 이행 지체로 인한 법정 해제권 행사하는 경우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가 확고하다면 상당기간 정하에 최고하지 않고 해제권 발생합니다. 타당합니다. 자, 이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3번. 정기행위는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최고가 필요한데 정시에 이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를 하지 않고 해제권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정기행위 당사 절반이 그 시기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도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하지 않고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최고 필요 없죠. 3번 틀렸습니다. 4번. 해제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도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그럼 이제 도달하기 전까지는 처리하지만 도달한 이후에는 처리하지 못하는 거죠. 5번.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계약이 이행되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 이걸 이행이익이라고 하죠. 이행이익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런 판단입니다. 3번이 정답이죠. 72번.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갑이 토지가 있고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죠? 자, 매도인이 되겠고요. 매수인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대금은 병에게 지급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3자 또는 수익자, 제3자 계약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건 기업. 병이 을에 대해서 자, 저한테 돈 지급하세요. 수익의사 표시를 했죠. 각각 을의 계약이 무효이면 을의 이행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병은 을에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자, 병이 이 경우에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인데요. 이 경우에 있어서 이 계약의 해제, 이 해제로 인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이것은 갑이 해야 되는 겁니다. 갑이 을에게 병에게 손해배상을 해라 라고 해야 되는 거지 직접적 청구는 곤란합니다. 기억 틀렸고, 가까울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병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음을 요구할 수 있죠.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 계약 제3자에게 어떤 걸 하겠다. 자, 이건 틀렸죠. 즉 을이 병에게 상당 기간을 정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안 하고 있으니까 최고하면 그 기간도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거절로 본다는 거죠. 승낙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틀려서 정답 5번. 자, 73번. 이행 불능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겁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할 권한이 없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임대차 계약을 목적을 취득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처분 권한 없어도 임대차 계약 자체는 유효입니다. 1번 틀렸고,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자가 부동산의 제3자 처분금지 가처분을 격려하게 했다면 가처분이 들어갔다 할지라도요, 가처분 반드시 그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가처분 풀고 이행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가처분이 걸렸다라고 할지라도 곧바로 이행불능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3. 하재로 인해 매도인의 매매 목적물에 대한 인도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 매수인은 매매 목적물의 소실로 매도인에 지급받게 된 하재보험금에 대한 대상 청구 가능합니다. 자, 옳은 거죠. 4. 부동산을 이중 매도하여 그중 1인에게 소유권 명예를 이전시켜 주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 라고 할지라도, 자,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요. 자, 매수인인데요. 그죠? 자, 이 경우에 병하고 다시 이중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제2 매수인이죠. 제2 매수인. 자, 그런데 1인에게 명예를 이전해 주었다. 라고 주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인의 의무, 이자에게 이전 등기 취급해주면 이자에게 완전 유효 물권을 취득하게 될 것이고, 이자의 등기 청구권은 법률적 이행 불능이죠. 이행 불능이 된 겁니다. 자, 이행 불능이 되는 건 아니다. 틀렸죠. 5. 매도인의 매매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 연호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되었다. 이행 불능의 매수인의 귀책사에 의한 것이라도, 자, 매수인의 귀책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이행 불능으로 법정 해제권이 발생할 수 없어요. 매수인의 귀책이 있는데 매수인 자기에게 해제권이 발생한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쌍무계약인데요. 옳은 것입니다. 쌍무계약의 양채무가 객관적 경제적 동등의 의미는 아닌 거예요. 자, 이 여행계약에서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문의 취지입니다. 옳은 겁니다. 3번 부득이한 사유로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은 장래에 대해서 이르고 상실하게 되겠지만 설사 계약상 귀환 운송 의무가 있다면 여행 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 운송할 의무가 있다죠. 있다. 4번 사용자의 기책 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 동종의 다른 직종에 종사하여 얻은 중간 수입은 사용자가 해고 기간에 임금을 지급할 때 어떤 의미에서는 좀 부당이득적 측면이니까 공제해야 되겠죠. 자, 5.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금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재산권이어야 되는 겁니다. 자, 개념에서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2번입니다. 75번 계약금 계약인데 옳은 겁니다. 계약금은 이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있어야만 손해배상이 예정이 되는 겁니다. 2. 토지거래 계약에 토지 매매 체결하고 계약금을 주고받았을 때 자, 이러한 어떤 불확정, 유동적 무효인 경우에도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3번 매도인이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 매수인이 이미 중도금까지 지급했다. 그건 착수입니다. 이제는 계약금으로 인한 해제권은 차단됩니다. 자, 3번 타당합니다. 계약금 일부를 지급받았다라고 하면 배액 제공해야지 일부 제공하면 안 되죠. 자, 4번 틀렸고요. 5.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 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만으로 자, 이행에 착수했다고는 볼 수 없다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3번이 정답. 76번. 민법상 계약 해지 해제입니다. 1. 당사자 일방 쌍방이 여러 명이라면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전원, 해제의 불가분성이죠. 해제. 자, 해지의 불가분성. 두 가지 불가분성이 있죠. 불가분성이 있는데 이것은 이 경우에 타당합니다. 자, 3. 당사자 일방의 계약을 해지죠. 해제는 소급표가 있고요. 그죠? 해지는 장래를 향해서 소급표가 없는 겁니다. 소급표 있는 것처럼 서술했기 때문에 틀렸다. 3번 정답. 4.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러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여행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5번 임차인의 과실 없이 임차물의 일부가 매실되어 잔존 부분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해지 사유가 되겠죠. 정답은 3번. 17번. 민법상 조합계약입니다. 1번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합니다. 그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의 개인의 재산으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것이거든요. 2번 조합의 채권자가 다수의 조합원 중 1인만을 가압류 채무자로 한 가압류 명령으로서 조합 재산에 그 1인의 조합인에 대한 이러한 채권으로 조합 재산에 가압류는 금지됩니다. 조합원의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가 들어가야 되겠죠. 3.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입니다. 자, 4. 부득이 사유가 있다면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총유가 아니고요. 합유죠. 합유입니다. 합유. 용어가 잘못돼서 틀렸습니다. 5번이 정답이죠. 자, 78번 민법상 이임입니다. 1. 수임인은 이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 가름하여 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합니다. 자, 이 수임인은 이임인의 청구가 있을 때는 임사무의 처리사항을 보고하고 이미 종료한 때는 지체 없이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자, 3.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임인에 대해서 위임은 무상의 원칙입니다. 무상. 그래서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는 원칙입니다. 보수를 청구할 특약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4. 수임인은 이임사무를 완료하는 거 아니면 이임사무의 처리. 이임의 경우에 보수가 아니라 이임에 들어 이 사무 처리의 비용은 성급 청구죠. 성급. 자, 4번 틀렸습니다. 5번.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인격을 해지한 때는 손해배상해라. 맞죠? 자, 78번 4번입니다. 79번. 민법상 임치계약입니다. 옳은 겁니다. 자, 무상수취인입니다. 임치 자체는 임치인의 동의 없이 임치물을 이렇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상수취인이 함부로 사용하는 것도 안 됩니다. 자, 틀렸습니다. 이 수취인이 정당한 사유로 임치물을 전치했다. 자, 현존하는 장소에서 반환할 수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3. 임치기간에 약정이 있는 때 수취인은 물론 임치인도 그 기간이 만료하기 전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아닙니다. 임치는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합니다. 자, 4. 무상수취는 자기 재산의 주의무죠. 4번 틀렸고요. 5. 임치는 임치물의 하자로 생긴 손해에 대한 수취인의 하자를 안 때에는 배상 의무가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80번. 민법상 종신정기금입니다. 연금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종신정기금은요. 종신정기금 계약은 합의만 있으면 되는 낙선계약 맞고요. 종신정기금은 일수로 계산한다는 것이 726조의 조문적 취지고요. 3번. 종신정기금 채권자는 종신정기금 계약에 상대방이 한하지 않고요. 자, 종신정기금은 상대방 제3자 가능합니다. 자, 3번 틀렸습니다. 종신정기금 채권은 유증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조문의 취지입니다. 5번. 민법 727조에 따른 종신정기금 계약의 해제에는 동시행계약에 관한 민법 제536조가 준용된다는 것이 조문의 취지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가맹거래사 2019년 기출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2019년 기출문제가 좀 난이도가 좀 있었습니다. 2020년은 아무래도 등락이 있는 거니까요. 이쪽에서 그에 높았으면 또 낮아지는 것이 또 상례이니까요. 항상 이렇게 좀 높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거고요. 자, 그러면 시험 공부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